지금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예전에 요구사항을 분석했을 때 그 사용 사례를 더 깊이 시스템 내부 입장에서 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사례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어떤 메시지가 언제 보내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여러 장 그려야 되겠죠. 왜? 사용 사례가 여러 개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에 사용 사례가 10개 정도 있다. 그러면 사용 사례 하나에 대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한 장씩 그리니까 우리가 한 10장의 다이어그램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뭐죠? 시스템에 어떤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 사이에 관계가 어떤 건지, 이거는 시스템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구조적인 측면의 다이어그램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정적인 측면의 다이어그램들이 있었는데, 그 정적인 측면의 다이어그램 중에 하나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고, 지금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인 경우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에 따라서 어떤 그 시스템의 어떤 스냅샷을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용 사례가 실행될 때에 시간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메시지가 오가는지를 나타낸 거니까 분명히 동적인 관점의 어떤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메시지의 흐름을 정리해 놓은 거. 페이지 내려갈수록 시간이 흐른다. 그러니까 이 시퀀스를 그려보면 이게 이제 어떤 타임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타임축이에요. 이게 T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메시지 1이 A라는 객체부터 B로 흐르고, B에서 M2라는 객체 메시지가 A로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 밑에 메시지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한다. 여기 객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거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객체하고는 분명히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역할인지는 뒤에 가서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메시지 호출 흐름에 따라 참여하느냐, 언제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유스 케이스가 여기 있는 이벤트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객체가 참여하고 걔네들이 어떻게 협력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여기 있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죠. 자, 여기 있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그 사용하는 심볼들을 좀 잘 알아둡시다. 그래서 그 심볼의 의미하고 그 심볼들을 어떻게 그리는지 뭐 이런 거를 설명할 텐데, 지금 여기 박스에 있는 게 이게 객체입니다. 객체. 여기 객체 보면 이 콜론 있고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객체 이름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클래스의 이름이야. 그럼 라이브러리 멤버 클래스에 멤버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서 여기 있는 이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북이라는 객체가 있고 또 북카피라는 객체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보니까 여기 콜론하고 왼쪽에 이름이 없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요 북카피에 대한 객체 이름이 아직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현할 때는 이건 뭐 다 있는 게 좋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도 이제 설계하는 도중에 이름이 안 정해졌으면 저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정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선이 이제 요 객체가 라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언제 생겨나서 메모리에 언제까지 존재하는지 그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X축의 맨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시스템이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될 때 이런 객체는 다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거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얘네보다 메모리 늦게 생겼다는 걸 의미하고,
그다음 여기 있는 요 액티베이션 박스라고 그러는데 이 액티베이션 박스는 메모리에 있다가 얘네들이 실제 수행되는 단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존재한다고 해서 그 코드가 항상 수행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위주로 생각하면 어떤 함수가 그쪽으로 컨트롤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함수 호출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호출돼서 리턴되기 전까지가 수행되는 순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함수 이름, 오퍼레이션 이름하고 파라미터. 그 다음에 요 함수 같은 거 어떤 거는 앞에 컨디션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 조건이 만족되면 요 함수가 불러진다. 이 메시지가 불러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의미는 뭐냐? 지금 이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책을 하나 구매한다고 그럴 때 그 구매 과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그린 건데, 여기 라이브러리 멤버 같은 거는 사실 이제 요게 조금 이름을 그런데 도서관에 어떤 책을 빌릴 때 어떤 UI 관련된 어떤 객체겠죠. 그래서 어떤 책을 내가 빌리겠다라는 메시지가 유저로부터 들어오면 그 책을 빌릴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한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해서 OK가 되면, OK가 만족되면 여기 있는 책을 내가 빌리겠다. 어떤 멤버가, 어떤 사용자가 빌리는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북카피, 요 북하고 북카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걸로 혼돈할 수도 있는데, 북이라는 것은 같은 책에 대한 어떤 정보만을, 서류 정보만을 모아놓은 거고, 북카피는 똑같은 책 여러 권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 여러 권, 한 권 한 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책 하나를 빌리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빌릴 수 있다 그러면 이 리턴 돼서 여기에 책을 빌려준다는 그런 메시지가 뜰 텐데, 이제 여기 있는 요 객체들이 서로 협력할 때, 여기 지금 멤버 함수 호출하면은 요 멤버 함수는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요 멤버 함수는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 멤버 객체가 북 객체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borrow라는 오퍼레이션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얘가 클래스야. 그리고 얘도 클래스야. 그럼 클래스 안에 뭔가 데이터하고 멤버 함수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럼 밖에서 부른 이거는 누가, 어디에서 정의되는 멤버 함수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 멤버에 정의되어야 할 멤버 함수고, 얘는 지금 여기에 정의되어 있지만 여기서 호출한 멤버 함수죠. 그죠? 나중에 코드를 얘기해 줄게요. 지금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 그림에서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 있는 이 말로 써진 여기 있는 유스 케이스를 이렇게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계가 다 완성된 다음에 이거를 코딩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강의 뒷부분에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코딩을 연상할 수 있는 건 뒤에 설명할 텐데, 하여튼 여기 있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심볼의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선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참여하는 객체를 파악해야 되겠죠. 이제 유스 케이스 하나를 딱 보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이거를 위해서 협력하겠구나. 우선 이걸 쫙 그리고, 그 다음에 파악한 객체를 X축에 놔야 돼. 이게 여기다 놔야 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라인은 걸어. 그 다음에 사용자를 기술된 이벤트 순서에 따른 메시지를 호출한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UI에 대해서 비디오를 빌리겠다. 그러면 비디오 렌탈하는, 누가 무슨 비디오를 빌렸다는 어떤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여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고객 정보를 뿌리고 고객 확인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바코드 스캔해서 계속 그 테이프가 또는 DVD가 누구한테 들려갔다는 걸 계속 그 기록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여기 써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그 심볼들을 다시 좀 설명하면 분명히 여기 X축의 맨 위에는 객체를 그리라고 그랬죠, 그죠?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같이 협력하는 객체들. 그래서 앞에는 인스턴스 이름이고 클래스 이름을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쓰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런 객체 이름을 다 정의를 안 하고 처음에는 그냥 클래스가 뭐다라는 것만 표시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더 붙여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객체 메시지, 요거는 어떤 객체에 메시지를 보낸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 함수 프로토타입하고 똑같이 쓰면 돼요. 메시지 이름 쓰고, 파라미터 쓰고. 조금 덥지? 문을 열든지 조금 에어컨을 켜도 괜찮겠는데. 그 다음에 메시지를 나타낼 때 이제 보통 이렇게 수평 화살표를 나타내는데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메시지 가는 거냐면 이쪽에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오는 거는 되게 여기서 간 다음에 리턴이 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메시지 호출하고 이쪽으로 리턴할 수도 있는데 방향은 뭐 양쪽이 될 수 있는데 항상 메시지 호출은 이렇게 시선 화살표로 표시하고 리턴은 이렇게 점선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리턴 밸류겠죠. 리턴 밸류 타입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동기적인 호출이 아니라 비동기적인 호출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이 비동기적인 호출은 예를 들면 여기서 싱글 호출을 하고 그다음에 얘는 나름대로 여기서 또 계속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화살표를 이렇게 다르게 표시하는데 지금 여기 하프웨어로는 요건 아마 UML 1.0 버전일 거예요. 2.0 버전부터는 이게 이렇게 안 돼 있고 단축 화살표가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화살표 말고 이렇게 된 거 있죠. 그러니까 2.0에서는 이렇게 까맣게 표시한 거 요거는 싱크로너스 호출이고 이렇게 생긴 건 어싱크 호출이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2.0보다 1.0이 이게 더 구별이 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2.0부터 좀 달라졌고요. 비동기 호출이라는 건 뭔지 알죠? 어싱크 호출. 그 다음에 활성 박스는 여기 그 점선 위에, 라이프라인 위에 그려지는데, 요때 비로소 얘가 실행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죠? 뭔가 메시지 호출 받았으면 얘가 호출을 받아서 실행될 거 아니야. 그죠? 그 기간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실행되면서 뭔가 메시지 보내면 얘가 실행되면서 올 때까지 얘는 그냥 기다리죠. 그렇지만 얘가 실행되지 않는 상태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싱크하게 그냥 기다리는 거지만 아직 이 실행이 끝나는 건 아니죠. 실행 리턴 받고 그 다음에 이따 또 리턴을 보낼 때까지 얘는 계속 실행되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객체를 하나 생성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인스트럭터 객체가 수행되다가 컨스트럭터를 불렀어요. 무슨 컨스트럭터? 여기는 서베이라는 객체 클래스의 컨스트럭터 불렀어.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늦게 생긴 거죠. 메모리상에. 그러니까 요거는 밑에 조금 내려와서 그리고 여기에 컨스트럭터 부르는 걸로 new라고 쓰면 여기서부터 얘가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얘가 뭐 이게 필요 없으면은 디스트럭터를 부르든지 아니면 자바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가브리지 프로세싱 되니까 이런 걸 표시 안 해도 되지만 C++ 같은 경우는 이 디스트럭터를 부를 텐데 그 시점을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객체가 메모리상에 존재하지 않고 여기서 딜리션이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건과 반복이라는 거는 이제 UML 2.0부터 생겼는데
어떤 경우는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는 경우도 있죠. 폼 문장 안에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박스에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폼 문장의 조건이 참여될 때까지 계속 호출된다는 거죠. 그렇죠? 반복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디스패치라는 것이 여기 조건이 만족될 때에 계속 반복 호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alt라는 alternative 약자인데 이 alt라고 쓴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조건이 만족될 때는 얘를 부르고 만족되지 않을 때는 얘를 부르는. 그러니까 마치 if then else 부르는 것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요거는 if then else 부르기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이걸 부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우리 1.0에 요거 이거하고 똑같은데 이제 2.0부터는 이거를 블럭파에서 그 프레임워크라는데 그 프레임에다가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레임이라고 해요. 반복 프레임, 이건 if then else 프레임, 이건 if then 프레임이죠.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심볼 의미하고 왜 우리가 시퀀스를 그리는지, 시퀀스는 뭘 의미하는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좀 봅시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그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뭔지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지금 호텔 레저베이션, 뭐 펜션이나 호텔 같은 예약하는 시스템을 지금 그린 건데 지금 왼쪽에 보니까 윈도우 유저 인터페이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UI니까? 지금 뭘 합니까? UI 클래스가 하는 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클래스를 자를 때 뭔가 역할들을 다 줬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역할은 뭐예요? UI니까. 응? 보이는 거. 보이는 거 관련되는 거라는 건 뭐야? 화면에다가 메뉴 풀어주고 어떤 메뉴 선택했으면 그 이벤트 받아들여서 다른 데다 전달해주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뭔가 make reservation, 예약하겠다는 어떤 뒤에 여기 사실 액터가 있는 건데 그 액터가 예약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얘가 그걸 받아서 체인한테 make reservation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호텔은 지금 체인점이라서 먼저 전체 체인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객체로 그게 알려지면 얘가 알맞는 호텔에 대해서 make reservation 보이겠다는 거죠. 여러 사이트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돌면서 룸이 지금 available한지 방이 있는지 얘가 계속 찾아보는 거죠. 그러다가 찾았으면 make reservation 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conform에 대한 그러니까 나중에 확약 같은 걸 할 때 그 확약을 위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약 객체가 다시 그 확약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리턴돼서 이제 예약이 다 끝났으면 여기 화면에 리턴 그 예약이 완성됐다는 그 내용이 뿌려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리턴되는 건 없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내용은 대충 어떤 건지 우리가 이 그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설명했고 여기 지금 노트같이 보이는 거 있죠? 포스트잇 같이 보이는 거는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한 거예요. 뭐 방이 그날에 예약할 수 있다 그러면 레저베이션 하고 그 다음에 컨펌을 보낸다, 확약 메시지를 보낸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꼭 이렇게 말로 안 써도 여기 있는 이 그림 보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
노트를 쓰지 않고 여기에 없는 것들, 뭐 어떤 자세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 노트에 쓰게 됩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이 그림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UML 1.0 스타일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런 프레임을 좀 많이 써요. 반복되는 거를 이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의 어떤 장바구니에다가 어떤 아이템을 계속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거를 배송하기 전에 이제 그 창고 인벤토리에서 그 배송하기 전에 이제 미리 잡아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제를 하면 오더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그 오더에 대한 어떤 확인을 화면에서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송을 지시하게 되고 뭐 그런 과정을 지금 쓴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체가 자기 자신한테 메시지를 보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기 있는 카트 클래스 안에 뭔가 함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체크아웃 함수가 있는데 그 체크아웃 함수 안에서 이 카트 클래스 안에 있는 프로세스 오더라는 걸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우리 이제 코드를 설명할 텐데 저 코드의 그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카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메소드로 뭐가 있어요? 뭐 add 아이템도 있고 체크아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체크아웃이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프로세스 오더를 부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 지금 프로세스 오더가 있고 지금 이 안에 체크아웃 안에서 프로세스 오더라는 걸 호출한다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있죠. 그죠? 이 클래스 안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 호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다른 거, 리저베이션이나 아니면 플레이스오더 이런 거는 인벤토리 객체를 부르는데 인벤토리 객체 같은 거는 여기에 객체를 얘가 만들어가지고 뭔가 보내겠죠.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